제32장 단서 부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2장 단서 부하. 터벅 질질질 터벅 휘투 두직 쿵. 흑삼을 입었던 무사는 역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져 버렸다. 그는 절명했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퍽퍽퍽퍽퍽퍽퍽. 흑삼인의 얼굴은 비록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거는 이렇게 죽은 자의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는 해주가 운영하고 있었던 혈업소의 중간 관리인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피는 마셨지만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다만 생혈을 마시는 것을 즐겼을 뿐이다. 이 아이의 생혈은 마약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 현상이 있어서 한번 그 맛을 보고 해주의 법수를 익히게 되면 중독 현상으로 인해 아이의 피를 마시는 것을 도저히 끊을 수 없게 된다. 죽으면 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옥에서도 이 아이의 생혈을 그리워할 것이다. 이자는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수년 동안 아이의 생혈을 먹다 보니 이 같은 생활을 청산할 수 없었고 오늘도 업무 협조 때문에 장가전 두목의 부름으로 두이의 피를 얻을 심산으로 무호에게 달려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건에게 도리어 심판을 받고 육신은 이제 한 줌의 피물이 되었으니 퍽퍽퍽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 그가 죽었지만 그 죽은 시신은 이건이 심은 폭기가 한동안 계속해서 터졌고 그는 정말 한 줌의 물이 되었다. 바로 핏물 말이다. 그가 죽어있는 곳에 불과 50여 장 밖에는 숲속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장원이 하나 있었으니 장원의 이름은 바로 흡혈장이라. 왠지 깊은 사기가 넘실대고 있었고 이 주변을 한동안 배회하는 붉은색 작은 쥐가 있었으니 그 쥐의 이름은 혈왕, 이건의 반려주인 혈왕이었다. 한편 이건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너희는 거기에 숨어있구나. 흡혈장이라 너희는 나의 일거리다. 거기서 거미줄을 치고 지나가는 아이들뿐 아니라 장가전에서 필요 없다는 아이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너희는 상품을 가공하듯 아이를 취급했겠다. 너희도 바로 똑같이 취급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리고 정말 좋은 단서를 주었구나. 여기 대륙 천하명 물객잔의 총관이 이 서안에서 아이를 모집한다는 단서를 주었구나. 나의 혈왕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제 내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바로 내 눈과 귀로 듣는 것과 같다. 이것들아, 각오해라.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녀석들, 10년 동안 이 서안에서 아주 혈세를 잃었구나. 이제 서안도 광명의 자유를 베풀어야지. 홍익 인간, 제세 이화, 이도 여치, 광명이 이세. 이거는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있었고 이러한 말을 하고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은 황금색 물결이 심하게 넘실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서서히 그 신형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그의 업무에 집중하려 나선 것 같았다. 이제 이거는 영웅지로의 거보를 이곳 서안에서 내디디고 있었으니 그는 호련히 사라졌으며 그가 사라진 자리에 신비로운 서기가 피어올랐다. 츠츠츠. 서안 지부대인의 사택. 서안 지부대인의 사택은 매우 화려한 건물로 감히 강서성의 응천부와 비교될 정도였으니 이 지부대인이라는 자는 사실 명나라 응천부의 직책으로 치면 제영한 찰사와 승선포정사에 함께 직책을 수행하는 인물 정도로 보면 되었다. 원래부터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기 마련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인 것을. 이건 당시 응천부는 세워졌으나 지방 도서에는 아직도 원나라의 지방관인 두루가치와 도호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때 명나라 지방조직이 완비되기 전에 이 지부대인이라는 자는 지방권 중에 군사를 통제하는 도지의사의 권력을 제외하고 안찰사와 포정사의 권력으로 지방권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으니 지금 서안 지부대인의 집은 화려한 거택으로 99칸의 건물로 지방에서는 왕부와 마찬가지였으며 이 서안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심이 있었다. 이 화려한 거택에 검은 신형이 나타났다. 스스스스스스스. 이 신비로운 인형은 바로 이건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진생천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비록 야밤이라도 화려한 거택의 어두운 수풀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 감고 거택의 동정을 살폈는데 이건이 이곳에 온 목적은 주위의 다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오직 지부대인이란 자만 해결하고 사라지려 하였다. 물론 영웅문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지부대인이란 자를 제거하고 나머지 재반일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건이 우선 나선 것이다. 이후로 영웅문은 공석인 지부대인의 자리에 바로 서안의 거성 청대 선생을 지부대인으로 만들고 그에게 이곳 서안의 치안과 행정의 안정을 꾀고
양민에게 선정하도록 하려 하였으며 이거는 계획하고 실행하려 하였다. 녀석은 심처에서 오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둘러싸여 변태짓을 하는구나. 일단 불쌍한 여인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거는 소림사의 육신통은 아니었지만 초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이 원한다면 천리 밖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녀석의 정력이 비정상인데 이놈도 육가놈의 사업의 실험 대상이었군. 생혈을 마시고 천축신요결의 천생공연술이라. 사술 중에 황제격인 사술을 연공하고 있었군. 내가 서장의 지하 비고에서 이 무공을 읽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이들의 생혈을 마시는 것이 기본이라 더럽고 역겨웠거늘. 이 사공을 연성하는 미친놈들이 실제로 있었다니. 이건의 눈은 다시 황금색 그만으로 불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보았다면 신비로웠겠지만 왠지 제석천의 분노와 권위가 느껴져서 그 앞에 곳곳이 서 있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림 고수는 물론 일반인들도 오금이 저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니 장백산 호랑이를 만난 초식동물이라고나 할까. 시간은 다시 한 시즌 흐르고 먹장구름이 금음달을 지나간다. 바람은 간간히 불어와 이곳 아름다운 정원의 정원수를 흔들어 놓았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은 정원의 소로와 석등을 지나쳐간다. 휘잉 스스스르르르. 이놈은 완전 어떻게 두 시즌이 지나도 지치지 않고 혼자 지랄하는 것인지. 이거는 지부대인이라는 자를 기감하고 있었다. 그는 심처에서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육자량이 준 천신여를 마신 변태 생마라 그런지 지치지 않고 지랄하고 있었다. 에잇, 안되겠다. 마냥 기다리면 날이 새겠군. 지금은 인시 초입이니 녀석을 잡아야겠다. 여인들이야 그 기억을 지우면 되니까. 이거는 정원수가 가득한 수풀을 헤치고 나왔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좌우를 살폈고 그는 순간 퍽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사라졌으며 그가 있었던 자리는 하얀색 서기가 피어났다가 이내 금세 사라졌다. 퍽, 스르르르르르. 이거는 현재 현량성 원철의 자연동화 신법을 이용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은밀한 것이 지나면서조차 어떠한 미풍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정말 피오라고 신비한 신비로운 움직임이었다. 스스스. 이곳 지부대인의 저택은 99칸의 대장원이었고 비록 거대한 장원이었지만 따로 위사나 사병들이 이곳을 경계하지 않았다. 이곳이 강호 무림의 무가나 무림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지부대인은 이곳 서안에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부대인이야 집안 사람들은 지역에서는 위협이 없을 거라 확신하기에 평소 위사나 사병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이건이 들어선 신뢰는 커다란 침상이 있었다. 10명의 여인과 1명의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그리 늙어 보이지 않은 50대 후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미 여인들은 수시간 이 노인을 상대하느라 많이 지쳤는지 대부분 여인은 널브러졌고 지금은 노인에 의해 2명의 여인만 시달림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2명도 이제는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는지 이제 자리에 누워버린다. 에잉, 이것들은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군. 도대체 나이는 10대를 벗어나지 못했거늘 늙은 나 하나 상대하지 못한단 말인가. 쯔쯔쯔쯔쯔쯔쯔쯔. 중년으로도 보일 법한 노인은 얼굴이 심술궂게 생겼는데 이 추악한 얼굴로 여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매우 못마땅한 얼굴을 하였다. 또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차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